유책 책임이 있는 사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닥쳐라. 그렇죠. 맞아. 중요해라. 이쯤 되면 그냥 놔줘라. 이제는 뭐 감정 싸움밖에 안 남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홍상수가 너무 나쁘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고, 이게 참 본심이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 법정에 딱 나오시면 솔직히 말씀하시죠. 나는 쟤네들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없다. 상속 같은 것들도 이제 기존의 그 홍상수 감독의 딸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똑같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김민희 씨 재산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죠. 이야. 예. 그런 본부인가의 딸도 김민희 씨한테 손배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 최주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김민희 배우와 홍상수 감독이 아이를 이제 임신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법적인 이슈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새 생명이 탄생한 거니까 일단은 축하는 드리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아직 김민희 배우와 이제 홍상수 감독이 혼인한 관계는 아닌 거죠? 그쵸, 혼인을 못하는 관계죠. 혼인을 왜냐하면 못하는 거죠. 네. 이제 홍상수 감독이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중혼, 그러니까 혼인을 두 번 하는 게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청구를 해서, 근데 그게 이혼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안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슈로 갔는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흔히 얘기하는 유책주의, 파탄주의는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면 이건 어느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간에 이혼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귀고 헤어지는 것처럼 한쪽이 이제 우리 관계는 파탄 났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거기서 바로 끝나야 된다가 파탄주의고, 쉽게 얘기하는 거죠. 파탄이 났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유책주의는 쉽게 얘기하자면 유책 책임이 있는 사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닥쳐라. 그렇죠. 맞아. 중요해라. 홍상수 감독이 이제 외도를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한 유책주의 파탄주의에서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대법관들도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갈릴 정도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는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구권일수록 최근에는 파탄주의가 많죠.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유책 배우자 쪽의 행복 추구권을 너무 심하게 제약을 한다. 사실상 이혼을 해야 되는 관계를 법으로 유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파탄주의에서 주로 주장하는. 유책주의는 약간 좀 과거의 그런 뭔가 전통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여성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혼을 당하면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라, 좀 이런 관념인 거죠. 사실 아주 날것으로 러프하게 말하면 이런 관념이 맞기도 해요. 그걸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축출이혼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소위 바람난 상간자랑 가정을 새로 꾸리고 아무 죄 없는 아내는 그냥 이혼 당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홍상수의 이제 막 현 부인, 뭐 전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무슨 죄냐, 갑자기 이혼녀가 되는 게 무슨 죄냐,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뭐 7대6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거의 한두 명 차이로 갈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유책주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한 한 근거가 그러면 이제 되죠. 이 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배우가 이제 아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이 생겼는데, 다시 만약에 지금 홍상수 감독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저는 조금 파탄주의 쪽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저도 동일하네. 토론이 안 되겠네. 저는 일단은 파탄주의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와서 결혼 유지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게다가 새 생명까지 태어났으면 전 결혼 생활의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또 보면 말이죠. 더 나쁜 놈? 그렇죠.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책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간녀가 아닌 부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혼인을 잘 끝내려는 노력을 전혀 한 게 아니라요.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못한 거예요. 더 잘못하니까 더 파탄됐고, 아예 파탄 났으니까 너희들의 혼인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유책주의 쪽에서는 참을 수 없죠. 현재 법적 부인이 차라리 김민희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이나 뭐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하죠? 저는 네. 그 안 하는 것 또한 그 혼인 생활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려는 일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은 솔직히 이혼으로 가죠? 그렇죠. 이혼으로 가거나 솔직히 그 상간자 하나만 욕할 수가 없어요. 공동불법 행위. 사실상 상간이라는 행위는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그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상수는 자기의 이혼 소송에 또 그걸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런 좀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야, 진짜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려요. 이쯤 되면 그냥 놔줘라. 이제는 뭐 감정 싸움밖에 안 남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홍상수가 너무 나쁘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고, 이게 참 본심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송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 법정에 딱 나오시면 솔직히 말씀하시죠. 나는 쟤네들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그러면 가정 돌아가면 다시 받아줄지, 이거 받아주기도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받아준다고 말씀하고 받아준다. 계시는 쪽이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열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요 사례는 보면 지금 혼인 지속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명백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도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홍상수의 아이인 거지. 지금 이 홍상수의 부인, 법률적 부인 측에서는 나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일단은 파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최변님도 좀 한 번 더 한다면 이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네, 저는 이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쪽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지금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혼 국면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상간녀에 대한 어떤 위자료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홍상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재산분할 뭐 이런 부분 다 청구할 수 있겠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결국에는 홍상수 감독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고요. 엄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데 아빠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홍상수와 김민희의 아이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상속 같은 것들도 이제 기존의 그 홍상수 감독의 딸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똑같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김민희 씨 재산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죠. 야. 예. 그런 근데 일단 대법관의 판단님이 받은 사안이잖아요. 근데 다시 같은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같은 이유라기보다는 이혼의 사유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오기다. 이제는 사실상 혼인이 완전히 파탄이 됐는데 오로지 혼인을 지속할 의사 없이 오기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 증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혼 소송이라고 해서 완전히 같은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홍상수의 부인한테 선택권이 온전히 있다고 하면 이혼 국면으로 가서 재산 분할과 이자료를 받고 김민희 상대로 이제 상간자 선배소를 하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버텨서 상속을 다 취하는 게 자녀랑 그게 더 이득일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요거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산에 얼마 정도 클지는 모르겠지만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상관 가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상속은 딸 둘과 나눠야 되고 아내는 정확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속할 때는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1.5, 그러니까 자녀가 1, 이대로 이제 상속을 받게 돼요. 아마 이걸 분수를 바꾸면 7분의 3. 7분의 3. 7분의 3. 상속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속보다는 재산 분할로 차라리 현재가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자료가 적지 않게 나올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게 사건 자체가 유명인과의 외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인한테 인정되는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도 상당액 받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것이 상속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행복
스포츠 추구권의 측면에서 이건 어때요? 우리 그 홍상수 감독님의 딸, 본부인가의 딸도 김민희 씨한테 손배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배 청구가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소속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관계는 사실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상간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저쪽 변호사는 엄마가 둘 돼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던 엄마가 없어진 것도 네,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위자료 소송들이 종종 있기는 하죠. 하지만 잘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홍상수라는 거가 좀 주변에 알려졌을 텐데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을 듣겠어요. 막 그런 부분도 일부는 인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긴 맞아요. 한데, 근데 또 반대로 자식이 여러 명이면 그 자식들 다 위자료 위자료 줘야 줘야 되고, 김민희 씨가 그것까지 예상하고 만났을까? 약간 이런 거기까지 예상하면 만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돌싱글스나 이런 데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다시 만날 때 자기는 협의 이혼했다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협의 이혼이다. 이게 약간 재혼 시장에서 하나의 스펙인 것 같더라고. 저는 협의로 했어요. 아니면 저는 재판을 했으면 약간 이유를 꼭 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랑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뭐 두 분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는 또 축하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 법적인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이혼의 동향이 점점 이제 유책에서 파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